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나요? 침대에 누워도 한두 시간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새벽에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제도 먹어보고 따뜻한 우유도 마셔보고 운동도 해보셨을 텐데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불면증 원인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소금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마 소금이 잠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깊은 관련이 있어요. 혈압 때문에 소금을 완전히 끊으신 분들 중에 오히려 잠을 더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적당한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깊은 잠을 자게 됐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소금 하나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소금이 우리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소금을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걸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그것도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로 말이에요.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해온 김영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소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병원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집에 가서 소금통을 냉장고 깊숙이 숨겨두신 적 말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텔레비전에서 소금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루 종일 짠 음식만 찾아 드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금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 76세 되신 박할머니께서 진료실에 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까 2달 전에 혈압약을 처방받으신 후로 소금을 완전히 끊으셨다는 거예요.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시고 국도 거의 물맛이 나도록 싱겁게 끓여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머리는 자꾸 아프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손발은 차갑고 기운은 없고 혈압을 재보니까 오히려 전보다 더 불안정하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68세 되신 이 할아버지는 어떠셨는지 아세요? 인터넷에서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글을 보시고는 하루에 소금물을 대여섯 잔씩 드셨대요. 그랬더니 얼굴과 다리가 퉁퉁 부어서 응급실로 오신 거죠. 이렇게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보니까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있어요. 소금을 두고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 짜게 먹으면 고혈압에 뇌졸중에 심장병에 다 걸린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소금을 마치 독처럼 여기시게 되죠. 다른 한쪽에서는 소금이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 소금물만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하면서 마치 만능약처럼 포장해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 말만 믿고 무작정 짜게 드시게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눈물도 짜고 콧물도 짜고 피도 짜잖아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도 바닷물처럼 짠맛이 나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적당한 염분 농도에서만 제대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적당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고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예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봐도 그래요. 옛날에는 김치, 젓갈, 된장, 간장 이런 걸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게 사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땀도 많이 흘리고 또 소금 말고도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드셨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움직임은 적고 스트레스는 많고 가공식품은 늘고 이런 상황에서 소금 섭취만 놓고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솔직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것들 말이에요. 소금은 독도 아니고 만능약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일 뿐이죠. 중요한 건 얼마나, 어떻게, 언제 먹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몸에서 소금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 병원에서 링거를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 링거액이 바로 0.9% 소금물이에요. 생리식염수라고 부르는데 왜 하필 이 농도일까요? 바로 우리 몸속 모든 세포들이 이 정도의 짠맛에서만 제대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그 물이 그냥 맹물이 아니라 바로 이 농도의 짠물이에요. 조금이라도 짜거나 싱거워지면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럼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 할아버지 경우처럼요. 혈액 속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요. 그래서 급히 물을 끌어모아서 농도를 희석시키려고 해요. 어디서 물을 가져올까요? 바로 세포 안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장은 더 많은 피를 펌프질해야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또 몸 여기저기가 부어요. 얼굴이 퉁퉁 붓고 다리도 붓고. 왜냐하면 늘어난 혈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서 조직 사이사이에 고이거든요. 신장도 고생해요. 어떻게 이렇게 짠 걸 많이 먹었나? 빨리 내보내야겠다 하면서 밤낮 없이 일해요. 그러다 보면 신장이 지쳐서 나중에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소금을 너무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할머니처럼 말이에요.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혈관 속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뇌로 가는 피, 손발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어지러운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돼요. 위에서 소화액을 만들 때 소금이 꼭 필요한데 부족하면 위산도 제대로 못 만들고 음식이 잘 안 넘어가는 거죠. 밤에 잠도 안 와요. 체온 조절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몸이 전체적으로 차가워지거나 반대로 얼굴만 화끈거리기도 해요. 여성분들은 생리통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자궁 쪽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그래요. 피부도 거칠어지고 입안이나 코안이 건조해져서 자꾸 따갑기도 하고요. 눈도 건조해져서 뻑뻑하고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소금을 적게 드시는데도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기도 해요. 이상하죠? 이걸 의학에서는 역설적 염분 민감성이라고 불러요. 보통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소금이 부족하면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큰일 났다 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러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저염식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변하거든요. 먼저 근육이 줄어들어요. 보통 60세 이후부터는 1년에 근육이 약 1%씩 빠진다고 해요. 근육이 우리 몸의 물탱크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체내에 물을 붙잡아 둘 그릇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탈수가 더 쉽게 일어나는 거죠. 소화 효소도 줄어들어요. 위에서 나오는 위산도 적어지고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도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돼요. 신장 기능도 조금씩 떨어져요. 소금과 물의 균형을 맞추는 게 신장이 하는 중요한 일인데 이 능력이 예전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괜찮던 일들이 나이 들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양의 소금을 먹어도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찾은 답은 바로 균형이었어요. 너무 단순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소금을 무조건 적게 먹어야 한다거나 반대로 많이 먹어야 한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음식은 싱겁게, 소금은 따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까? 김치, 젓갈, 라면, 햄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짜잖아요. 이런 건 가능하면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대신 집에서 요리할 때는 소금을 적게 넣어서 싱겁게 만드세요. 그럼 몸에 필요한 소금은 어떻게 보충하느냐고요? 바로 국물이나 따뜻한 소금물로 드시는 거예요. 왜 이 방법이 좋을까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한 번에 많은 소금이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서 급하게 반응해요. 혈압도 확 오르고 부종도 생기고. 하지만 따뜻한 소금물을 조금씩 마시면 어떨까요? 소금이 천천히 적당히 들어가니까 우리 몸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써보시고 좋은 경험을 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분들 말이에요. 72세 되신 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소금물 한 잔 마시고 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68세 되신 최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죠. 밤에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면 밤사이 부족해진 체액을 보충해 주거든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체온도 올라가고 소화 기능도 활발해져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소금물의 농도예요. 너무 짜면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안 되고 적당해야 해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농도는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 정도예요. 맛을 보면 살짝 짠맛이 나는 정도죠. 바닷물처럼 짜면 절대 안 돼요.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목을 다칠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위에 부담을 줘요. 미지근하게 따뜻한 정도가 가장 좋아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조개 국물이에요. 바지락, 모시조개, 제첩 이런 것들로 끓인 국물 말이에요. 조개류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데 도움이 돼요. 또 여러 가지 아미노산도 풍부해서 몸의 회복력을 높여줘요. 실제로 조개 국물을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타우린이 신경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방법들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소금물만 마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소금물이 불면증을 완전히 치료해 준다거나 고혈압을 없애준다거나 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어요. 해외의 여러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점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효과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고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심장이나 신장에 해로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소량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 한 컵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마셔보세요. 몸에 이상이 없으면 조금씩 늘려가고요.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 신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과 소금물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또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심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 심한 부종이 있으신 분들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소금물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소금물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어요.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요. 단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둘째, 좋은 국물을 드세요. 멸치 국물, 다시마 국물, 닭육수 이런 것들도 좋아요. 인공 조미료 대신 천연 재료로 우린 국물 말이에요. 셋째,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드세요.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수분뿐만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나트륨과의 균형을 맞춰줘요.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몸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잘 살펴보세요.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해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릴 차례예요. 3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리는 바로 균형이라는 거예요. 몸의 균형, 마음의 균형 말이에요.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고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예요. 지나치게 소금을 피하시면 체액이 부족해져서 몸이 빨리 늙어요. 반대로 너무 짜게 드시면 고혈압이나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먼저 약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해요. 요즘 분들 보면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약을 찾으시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물론 꼭 필요할 때는 약을 써야 해요. 하지만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먼저 믿어보세요. 충분한 휴식,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몸 자체의 회복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좋은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소금만 조절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도 드시고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도 충분히 드시고 채소와 과일로 섬유질도 챙기세요. 왜 이런 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한 가지만 좋아진다고 해서 전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양소가 서로 도와가며 일해야 해요. 둘째, 근육을 유지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육이 우리 몸의 물탱크 역할을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체액을 붙잡아 둘 곳이 없어서 탈수가 쉽게 일어나요. 그렇다고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80세 되신 김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간단한 체조도 하시고요. 근육이 좀 단단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생활 패턴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장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복잡하게 살지 않으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이 예측 가능한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아무 때나 먹고 불규칙하게 살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넷째, 감정의 균형도 중요해요.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도 마세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흔들려요. 혈압도 오르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와요. 74세 되신 박할머니는 요가를 시작하신 후로 밤잠을 잘 주무신다고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도 따라서 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째, 에너지를 아껴 쓰세요. 젊을 때는 밤새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이 한정되어 있어요. 꼭 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불필요한 일로 힘을 빼지 마세요. 여섯째,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돼요. 외로움은 몸에도 독이 되거든요. 이제 소금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리해 볼까요? 결론적으로 소금은 독도 아니고 만능약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적당이에요. 너무 많지도 말고 너무 적지도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적당한 소금이 생명이고 균형이 젊음을 지킨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소금은 필수지만 적당히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하루에 소금 5g 정도,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1스푼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것보다 조금 적게 드셔야 하고
어떤 분은 조금 더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혈압이 어떤지, 부종은 없는지, 소화는 잘 되는지, 잠은 잘 오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금 하나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소금만 적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우실 텐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만 먹으면 건강해진다거나 이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은 오히려 해로워요. 균형을 잃게 만들거든요. 건강의 비결은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좋은 인간관계. 이런 평범한 것들이 진짜 건강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